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히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 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 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어떤 마을에 사는 우둔한 사람이 매끈하게 생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멀리 출타하게 되어 혹시 그 사이에 누가 아내와 정을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내의 소중한 곳 옆에 누워있는 사슴 한 마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표식으로 삼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이웃에 사는 바람둥이 남자가 그가 멀리 떠난 것을 알고 그녀에게 가서 한번 안아보려고 수작을 꺼니 그 여자가 말했다. 남편이 내 그곳 옆에 사슴을 그려놓고 갔으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것이 무슨 곤란한 일이요? 내가 감쪽같이 고쳐 그리면 되지 않겠소? 하고는 그녀와 재미를 보았다. 일을 마치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사슴의 그림이 많이 지워졌다. 그래서 남자가 붓을 들고 사슴을 다시 그려 넣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림을 보자고 하여 아내가 소중한 곳 옆에 그려진 사슴 그림을 보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는 눈 사슴을 그리고 갔는데 이 사슴은 서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문이오? 내 눈은 못 속여.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당신은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사람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데 사슴인들 어찌 오랫동안 누워만 있을 수 있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린 사슴에는 뿔이 누워 있었는데 이놈은 뿔까지 빳빳이 서 있으니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노릇이오? 하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다시 아내는 그거야 뻔하지요. 사슴이 누웠으면 뿔도 누웠을 것이고 사슴이 서 있으면 뿔도 서 있게 될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요? 좋소. 그런데 말이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린 사슴은 마른 사슴인데 이 사슴은 살이 쪄 있으니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아내가 그것도 뻔하지요. 옆에 풀이 있으니 풀을 뜯어먹어 살찐 것이 아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어린 과부가 있었다. 어느 날 어린 과부가 돈 많은 어리숙한 노총각과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날 밤을 맞은 초보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려고 이불 속으로 신부의 몸을 만지며 내려갔다. 그래, 아버지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내 소중이를 넣으면 된다고 했지. 그런데 신랑의 손이 점점 신부의 하체에 이르러 보니 신부의 두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크게 놀란 신랑이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두 다리 없는 아내를 얻었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당황해하는 신랑에게 신부가 말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시작하지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다리 없는 신부와 살 수는 없지. 이에 놀란 신랑은 몸을 돌려 곧바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딸에게 따져 물었다. 얘야, 도대체 왜 신랑이 내가 다리가 없다고 하면서 야단이냐? 그러자 딸이 장황하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랑이 겨우겨우 일을 시작하려 하기에 내가 두 다리를 천정을 향하여 번쩍 들고 있었더니 그 야단이지 뭐예요? 하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 얘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렀느냐? 내가 신랑에게 알아듣게 잘 말할 테니 다시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하여라. 그 말에 딸이 꺼지라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한탄했다. 에이 젠장! 이번에도 똥 멍청이 같은 녀석에게 시집간 것 같네. 옛날 어느 마을에 술과 여자를 몹시 탐하던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몸이 허약해져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내가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아니 의원날이 그게 무슨 말이요? 주색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요? 꼭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보, 이 의원은 아무래도 돌팔이 같은데 다른 영한 의원에게도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나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의원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에 의원은 아내의 내심을 눈치채고는 네, 그러니까 그저 술만 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몇 첩 쥐어 드릴 테니 그걸 같이 먹으면 곧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운후의 정을 나눌 것을 청하는데 여보, 이제 약 처방도 받고 했으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에 남편이 말했다. 아니 여보, 내 병은 여색을 가까이 하면 더욱 심해진다고 의원이 그러지 않았소. 그러니 어찌 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소. 이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여보, 더 용한 의원이 그저 술만 삼가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옛말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요.